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이준석 리스크 속 국민의힘 첫 연찬회 윤석열 대통령 직접 참석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연찬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연찬회 이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된 지 9일 만이고요. 연찬회는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그리고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까지 총 출동을 한 상황입니다. 여권의 이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연찬회에 임하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연찬회를 의원님들의 큰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일 잘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가 모쪼록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를 떠나서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한자리에 모이니까 동지의식을 느끼고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의욕을 느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유익하고 보람있는 연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찬회가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눈길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확인을 아직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 있는 이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한다면 초유입니다. 처음이에요. 연찬회 장에 대통령이 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었는데 이종훈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당무랑 선을 그어왔었거든요. 오늘 연찬회에 참석을 할지 한다면 무슨 이유로 참석을 하는 걸까요? 네, 뭐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어찌됐건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첫 연찬회이기 때문에 당정대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사실은 참석 여부가 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 장관들이 참석을 해요. 보통 여당 연찬회에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다는 참석을 안 하고 몇몇만 참석을 하죠. 정치인 출신 장관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정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차원에서 오기 위해서 온다고 하시니 부처 장관들도 지금 참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역시 정무적 판단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참석하면 분명히 또 내일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당무와 거리를 둔다 그러더니 결국 뭐 등장하셨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마지막 전략적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연찬회에서 아마도 지금 뭐 3, 4, 5 자리만 있으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지금 뭐 계속되고 있는 이런 논란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현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계속해서 연이어서 뭐 누구는 수류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류탄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던져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인 공격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뭐 국민의힘, 윤핵관 가리지 않고 이 총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어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일정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왜 대통령실이 이 책임을 당에 떠넘기느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지금 일정을 미리 알려놓고 서문시장으로 사람들을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지금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준비해 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보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번 부스터 받을 때 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가가지고 아 서문시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제 손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노릴 때 가는 약간 그런 공간인데 그게 왜 지금 나왔지? 정권 초기에 100일쯤 됐을 때 이걸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급함을 느끼고 있다.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이런 거를 팬클럽을 통해 가지고 미리 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도 우려스럽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 쪽에서 이게 일정이 유출된 것 같다라고 이제 해명했잖아요. 대구시당. 왜 책임을 당한테 떠넘기죠? 예, 당한테 그럼 말해준 건 누굽니까? 예, 대통령 일정인데 굳이 그러면은 당에 얘기해줄 이유는 뭐죠? 당이 왜 알아야 되죠? 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줘 놓고는 나중에 당에서 유출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좀 의아하다. 그리고 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면서 지금 심재철 국민의힘 전 의원과도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유출된 자필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 신군부로 비유를 하면서 네. 이 1980년 이 민주화 운동 때 서울역 회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이 심재철 의원이 당시 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사자였거든요. 네네. 심재철 의원 이 이준석 대표의 이 인용을 두고 지금 좌파 진영에서 집중 왜곡한 내용을 지금 보수 진영의 전 대표가 지금 무분별하게 인용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심재철 전 의원을 향해서 지금 나를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내가 만약에 좌파라면은 지금 세상이 좌파로 물들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 보수 정권이 집권이 가능한 상황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비판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시점이라도 좀 유감 표명 같은 거를 했다면 네. 지금 이 지경까지 상황이 이르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핵관들을 겨냥해서는 이 사성간호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삼성간호까지는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단계 또 진화를 해서 사성간호, 네 개의 성을 가진 종놈이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 더 지금 김기현 의원과도 이렇게나 많이 그렇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김기현 의원과도 지금 네. 전선을 또 따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김기현 의원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또 그런다는데. 예. 아니, 그럼 법원에다가 예. 이게 기각돼야 된다. 가처분이 기각돼야 된다. 그러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네.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건 탄원이고 뭐 그런가요? 참 편리한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맙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원서 유출 경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출한 용어도 틀렸고요. 아니 이게 뭐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예. 뭐 지금 뭐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아니 그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그냥 공개죠. 네, 김기현 의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자필 탄원서 유출도 아니고 공개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준석 대표 절대 지나가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이 발언을 좀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유출한 게 맞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유출 이 자체에 대한 이 주장보다 유출해도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로 지금 어떤 프레임을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탄원서 언론에 유출하는 거는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사실 이 처음에 자필 탄원서가 공개가 됐을 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휘발성이 있어서 논란이 커지겠다 싶었는데 약간 지금 논란은 유출이냐 아니냐 이쪽으로 좀 프레임이 실제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공작과 역공작이 막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탄원서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재판을 받기 전에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처를 바라거나 아니면 자신과 관련해서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암시한 거죠. 어찌 보면 네네. 콕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일종의 뒷거래를 시도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절대자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한테 제안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의도적으로 이 탄원서를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네.
탄원서 내용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출 문제로 끌고 가면 탄원서 내용이 지금 덮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사실은 역공작을 통해서 나를 지금 뭔가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 프레임을 먼저 제기했던 쪽이 이준석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 내용을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당이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뭐 자신이 스스로 만든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표현하는 사실 어찌 보면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공격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쪽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탄원서를 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공격을 당하는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유출 논란을 제기한 것은 의도성 있게 이렇게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입수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발언의 그러니까 내용의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유출 공방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히려 이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가요, 이 한 매체의 보도 그리고 이 전 대표의 탄원서를 비교해가면서 윤핵관 비판에 나섰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박 원내대표가 오늘 이 이준석 성적대 의혹 수사가 한참일 때 이 한 윤핵관이 경찰 고위급 인사와 접촉했다라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면서 이 전 대표의 탄원서에서도 이렇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경찰 수사를 좀 무마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냐.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공권력 사유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하태경 의원이 나서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좀 네.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 대표 측을 옹호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보시면 이 탄원서 속 그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은 굉장히 뻥이 센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준석 수사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요즘은 대통령도 경찰에 전화를 못한다라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좀 이종훈 의원님. 네. 지금 보면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실이 침묵을 하는 건 뭐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쫓아냈다고 시인하는 거니까 입장을 밝혀라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입장을 밝히면 윤석열 대 이준석 이렇게 구도가 또 짜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네. 한편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보호하고 싶고 그러면서 야당으로부터의 공격은 또 공격대로 막아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당은 보호를 일단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전략, 이쪽 전략이 지금 양면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꼭 논리적으로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지금 만약에 사실은 그 야당에서 제기하듯이 그게 실제로 네. 뭐 수사 무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큰 사건이 되는 거고 네. 더 윤석열 정부 내지는 국민의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형 악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좀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 뭐 약간 도둑맞은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이 빈 자리에 당대표 자리를 놓고 지금 다른 당권 주자들은 굉장히 또 열심히 홍보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기 홍보에도 좀 나서고요. 인터뷰도 가리지 않고 하고 있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은 일주일 사이에 쇼츠라고 불리는 1분 이하의 이 동영상을 7개 정도 연속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튜브 권성동 채널을 이달 초 새로 개설했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오늘부로 구독자가 52명입니다. 조금 미약하긴 한데 영상을 좀 더 올리면서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싶고 네. 또 다른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과학 등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좀 마련해 보겠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 서로 신경전도 좀 시작된 것 같은데요. 특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한 차례 설전이 오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원이 또 인수위 역할을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부정 아니냐 이렇게 조금 다툼 아닌 다툼 같더라고요.
뭐 다투진 않았고요. 저는 예.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를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가령 뭐 747 성장을 하겠다. 라고 한다든지 창조 경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좀 메시지가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제가 아쉽다. 그런 그렇게 의미에서, 표현했던 거죠. 예. 네,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 이 안철수 의원한테 아니 이거는 뭐 인수위에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안철수 의원은 또 딴 데서 보니까 아니 뭐 그거는 인수위원장을 안 해보셔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또 받아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 물밑으로 있어야 되는 신경전이 이제 슬슬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